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네 번째 물건입니다. 여주 2024-2018입니다. 지목이 돼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맹지의 토지. 지금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의 토지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2억 6,800짜리가 6,4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맹지의 토지다 보니까. 그러면 맹지의 토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으면 맹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어떤 땅의 맹지의 도로가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현황 도로를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 이게 뭐냐면 그 토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포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 그 다음에 배수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이 땅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주인만 등기부 등본에 주인은 따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거를 제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로드뷰를 보니까 이게 뭐가 있죠? 맨홀이 있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죠. 개인이 긴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봤어요? 괜히 이렇게 도로 가운데다가 배수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 봤습니까? 따라서 저는 가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도로 포장도 여주시에서 했을 것 같고 배수로도 여주시에서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보면 이 땅입니다. 760-1면 이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와 대지가 아닌 거의 차이점이 뭐죠? 아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받지 않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그 도로에 배수로를 만들려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배수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땅이 있죠. 여기 보면 지목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지금 현황도로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집이 지어져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어떤 법규 적용받습니까? 자연취락지구 받죠?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무슨 집, 어떤 때, 어떻게 규제를 받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까?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야?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집단지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곳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집단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그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고 해갖고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을 집단취락지구를 만들어서 풀었다가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도 신축을 안 되고 이축만 되게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가 개발제한구역을 줬다.
했는데 막상 전부 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집단 지력적으로 풀어서 신축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렇게 개발지원구의 신축 허가는 좀 잘못된 거다 해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축만 되지 신축은 안 되게끔 다시 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원구역은 그만큼 국가에서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훼손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면서 이 개발지원구이 많이 훼손됐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명박 정부 집단 취득 중에서도 이축할 때 일종 제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연이나 집단이나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단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다 되는 거예요. 보면. 다시 말하면 이 개발지원구역은 도시지역에 있지 비도시지역은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어디냐면 녹지지역이 녹지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그린벨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얘기 도시지역에서만 있지 비도시지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일종이 아니라 그냥 그 녹지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집단 취락 중인 경우에는. 일종은 아니고. 네, 일종은 아닙니다. 자, 여주시 건축조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도로 32조 여주시 건축조례입니다. 법제 45조 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이고 다시 말하면 건축법 40조 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한 경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주민의 통로로 있는 포장된 도로, 그다음에 복개된 하천구고, 그러니까 주민의 통행로를 인한 포장된 도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포장된 도로, 지금 포장된 도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통로를 이용하고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포장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다음에 주민이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 땅이지만은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은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까의 우리에는 보면 지역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여기 건축허가 이미 나 있죠. 나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이 집도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요 현황도로는 여기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우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까 보게끔 땅을 가운데로 지나갔죠.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로를 우리는 이걸 낙찰받으면 도로를 분할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을 해야 되면 여기 뭐야? 조가리 땅이 남죠. 조가리 땅은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이쪽에 담당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담당에 쓰고 있는 사람 보고 싸게 살아. 담당가에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게 살아.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현재 담당 쓰고 있는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도로를 분할했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않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낙찰받고 현황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땅을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공인중개사한테 알아. 현황도로 갖고 이렇게 건축허가 받았지 않냐? 네가 산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산대. 감정가에서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겠죠. 왜? 그 사람은 그래도 건축허가 나도 찝찝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닌데 언제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막으면서 저기 뭐 돈 내놓으라고 어떡하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런다고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공인중개사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일반 땅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졌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6,400, 감정가가 얼마짜리가? 2억 6,800. 그러면 우리는 2억 6,800을 1억 5천 주고 팔아도 7천 주고 쓴다 그러면 만원 남는 거 아니에요. 감정가격보다 1억 싸게 팔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맹지의 이런 땅도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앞집하고도 잘라가지고 뭐야 살아야 되고 가운데 도로도 측량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나머지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저한테 협조를 받으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면서 권정팀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이 집이 있는 것이 건축허가 났죠?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하됐어요? 취하됐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취하된 거를 사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채권자한테다가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하거든. 채권자한테다가 그 경매지물대에서 채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연락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막 팔겠느냐 하면 또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쓸만하다고 보면 취하가 되지 않아요? 취하 되면 얼른 그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를 나한테 얼마에 팔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갖고 내가 다시 팔든가 이렇게 해서 아무 상관이 없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취하가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이 너무 손해가 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너무 자기네들 손해가 많이 날 때는 취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취하시키고 나면 아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었는데 내가 취하 얼마까지 할 테니까 내가 살 테니까 얼마 협상을 하겠느냐 해서 매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보다 앞선 압류, 가압류는 같은 기준 권리가 되는데 가처분 가등기는 인수해야 되죠. 그다음에 변제권은 인수해야 되는데 가처분 가등기가 없죠. 기준 권리가 앞선. 그러니까 인수되는 거 없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산의 권리 분석 말고 분황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분황도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거의 투자예요.